말을 잘하고 싶은데 막 2분 정도까지는 처음에 말할 때부터 한 2분 정도는 막 울렁울렁거려요. 3분 정도부터는 그래도 할 만 하겠더라고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제가 전에 2012년도인가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개인 코칭을 원하신다고 해서.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나이는 50대 초반이었고, 사장님이셨어요. 혼자 자수성가 하셔가지고, 튼튼한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장님이셨는데, 이분께서, 앞에서 말씀하실 때 1, 2분 정도가 막 울렁울렁하고, 자기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3분 정도부터는, 괜찮대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되게 인품도 있어 보이시고, 되게 점잖아 보이시는, 옛날로 말하면 딱 선비셨을 것 같은, 그리고, 좀 관직에 계셨을 것 같은 그런 아주 풍채도 좋으시고 멋있는 분이셨어요. 어떤 걸 도와드려야 될까 이렇게 보다가 저는 스피치를 할 때 스피치 스킬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킬과 심리를 함께 블렌딩해서 섞어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스피치를 스킬로만 접근하면 겉의 모습은 바뀔 수 있을지 몰라도 정작 그 사람이 말을 제대로 잘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이 튼튼해지는 데는 효과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심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스피치 스킬과 심리를 함께 진행합니다. 말을 몇 마디 나눠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말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울렁거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던 가운데 하나를 제가 딱 발견했어요. 저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감정 표현을 잘해야 되고 자기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말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성을 끌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따뜻하다 하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차갑다 하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쌀쌀맞다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라는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따뜻하다 그러면 뭐 커피, 뭐 태양, 뭐 이불, 난로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분께서 제가 따뜻하다 하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한 3분 정도를 가만히 계셨어요. 진짜 정적이었어요, 정적. 근데 그분이 어떤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놀랍죠?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이분은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감정을 잘 못 느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여쭤봤어요. 아내분하고 잘 안 다투시죠? 그랬더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들이 뭐 이렇게 잘못하거나 그럴 때 혼내지 않죠? 그랬더니 혼낸 적이 생각해보니까 없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뭐 그럴 텐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싸워본 적도 없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분한테 시집을 하나 사오라 그랬어요. 시집. 그래서 그 시집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제목은 소금인형.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내려간 소금인형처럼 당신의 피 속으로 나는 뭐 하면서 이제 녹아버렸네. 이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 시를 읽어보는데 세상에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당신의 피 속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시라 하면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뭐 이런 식으로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운율이 있고 감정이 거기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때부터는 스킬이 아닌 심리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렸을 때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상황인지 그랬더니 그분께서 막 여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1학년 때 엄마와 아빠가 헤어졌대요. 그래서 다른 분하고 결혼해서 가셨대요. 그래서 그분은 혼자 서울로 올라와서 고아처럼 지내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자수성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 만나고 계시냐? 지금 혹시 만나는 분 있으시냐? 그랬더니 어머니는 못 만나는데 아버지는 지금 요양원에 계시대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숙제 드릴게요. 어떤 숙제요? 아버지한테 가서 손을 잡고 아버지 눈을 보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아버지 눈을 보고 제 이름이 재규거든요. 그분 성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재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 듣고 오세요. 그게 숙제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의아해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숙제를 내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8회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6번을 했어요. 6번. 그래서 6번 한 그날 숙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숙제를 하고 오셨어요. 그 다음 주에. 강의장이 조금 규모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앞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뒷자리에 이렇게 딱 다리 꼬고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원장님 잠깐 말씀 좀 나누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으로 오시죠 그랬더니 오시래.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숙제를 했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숙제를 하셨대요. 숙제를 하셨고 아버지하고 눈 마주치고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선물을 하나 주시더라고. 선물을 주시고 저희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한테도 선물을 주고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 다음은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났어요. 다 해결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걸 해결됐다고 생각하세요? 숙제를 하고 그 다음 날 자기 학교 동문회에서 회장님이신데 앞에서 말씀하실 일이 있었대요. 자기는 그냥 말하고 내려왔대요. 그런데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야, 재규야, 너 안 떠네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안 떨고 말을 한 거예요. 이거구나. 여러분도 지금 느끼셨겠지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해결되지 않은 무엇, 그것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부분을 해결해 드렸더니 말씀을 떨지 않고 하게 됐던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에 병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몸의 어느 부분들이 아파요. 그것 보고 신체화라고 합니다. 신체화. 신체화를 겪는 분들은 도대체 여기가 왜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을 해결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나아요. 그것처럼 정말 사랑을 받았어야 할 그런 아빠, 엄마, 그 한 분에게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진심으로 들었을 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자기는 잘 모르지만 그 무의식 속에 있던 것들이 해결된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니까 말도 잘하게 되고 생활도 잘하게 되고 감정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짜증도 났고 화도 났대요. 이게 이런 감정이구나. 혹시 어떠한 감정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내가 해결돼야 될 점이 있는지. 감정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화도 안 낸다고. 그런데 사람이 화도 안 내고 맨날 웃기만 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닐 겁니다. 화도 나고 희노애락 화도 나고 웃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거는 사람의 감정이 당연한 거고 정상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느낄 때 그리고 그 감정들을 잘 읽을 때 말 또한 스피치 또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스피치를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피치는 스킬만이 아니라 스피치는 심리입니다. 스피치는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서 말도 잘하고 건강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 좋으셨다면 칭찬과 격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